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상세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이 혁신 산업, 특히나 이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정말 강력한 임팩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제가 이 유망 트렌드 아이템이 이 스마트팜 산업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 4, 5년 정도 지나서 보시면은 우리 과거에는 태양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양광 초창기 때 규제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산업 아니었습니까? 원전을 줄이고 또 다른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태양광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태양광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도 나셨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려 나가고 계시죠.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어떠한 산업이든 간에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 산업, 물론 스마트팜 산업이 지금 이제 막 떠오르는 뭐 라이징 스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2010년도 때에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1세대에서부터 2.5세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면 첫 번째는 일단 세계 식량 대국인 이제 러시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들도 있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의 거의 대다수가 뭐 중국도 좀 쉽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들로 인해서 농수산물의 이런 가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농산물의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금액대가 워낙에 자잘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밥상물가 이런 얘기들은 매년 그리고 매달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핏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2050년에 세계 인구가 90억 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FAO에서 농작물을 일단 지금보다 더 70% 이상 가량 추가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농작물들과 작물 이런 생산이 더욱더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기후 문제로 인한 그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맥도날드 그리고 뭐 서브웨이 이런 야채가 들어가는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도 양상추 보급에 차질이 생겨서 양상추 없는 햄버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파가 갑작스럽게 찾아들었기 때문에 양상추의 보급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 온도 상승, 엘니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산지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절대 농지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가 대부분 다 아래쪽 지방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로 북상하기 시작한다면 수도권 쪽 라인들은 거의 대부분 절대 농지들보다는 일단 대도심 라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에 대한 그런 차질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로 인한 발생해서 일어난 이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식량 위기로 이어져 있었던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단 그 WFP에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씩 상승하면 거의 약 2억만 명 정도의 인원이 기아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2020년도 동유럽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밀과 옥수수가 대흉작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2021년도 미국에서는 가뭄과 굉장히 뜨거운 무더위로 인해서 작물의 63%가 전부 다 흉작이 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 기후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그 농작물들의 피해 이런 것이 바로 고스란히 어디로 녹아드느냐? 바로 이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듭니다. 자, 이 기사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냥 저희가 최근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좀 뿌려봤습니다. 자, 에그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비료 품귀 현상, 농산물을 넘어서 생필품 가격까지 오를 것이다. 자, 8월 생산자 물가 1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자연재해 때문이다. 네, 그리고 농사 접는 농민들 늘고 있다. 인건비 늘어나고 기타 요소 비료 등등 가격들이 뭐 두세 배 이상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래서 뭐 올해도 폭염, 집중호우 상승한 농산물 가격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마트에서 바구니 한번 담아 보시면 상당히 많은 가격이 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1,000원짜리가 뭐 1,500원이 가도 사실 별로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특히나 체감을 많이 하시겠죠. 왜 그러냐? 한번 바구니에 담아 보시면 보세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 양배추, 배추, 토마토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상승폭이 이건 상승 비율입니다. 뭐 62원 오른 게 아니고요. 네. 62%, 61%, 40%, 30%. 이제는 뭐 하나 집어넣으면 10,000원입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말 크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 자, 이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에 매년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비성이 강한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섭취하는 양들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양상추 또는 엽채류, 뭐 과채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들이 특히나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산업 특히나 사업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을 좀 보시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런 스마트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마트팜 누구나 다 검색이나 또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제가 몇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제가 뭐 자문도 좀 구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열에 2분, 3분 정도는 이 스마트팜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스마트팜이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고 보급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이 일단적으로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유리온실도 있고 ICT를 접목을 한 원격으로 제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업들보다는 상당히 편리해진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쉬운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를 접목을 시키면서 농촌의 인력난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일정한 양의 안정된 상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왜? 자연재해라든지 천재지변에 강하기 때문이죠.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크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농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일단 안전한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점. 제가 앞에서 손익분기점이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설비 투자 대비했을 때 자금 회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화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의 해소가 충분히 지금 2.5세대에 이르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든지 토지 위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제어 장치를 통해서 원격으로 핸드폰 모바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그런 농장을 의미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은 충분히 다 내용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팜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워낙에 좋은 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에서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세계 스마트팜 시장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뭐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농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위주로 지금 세계 스마트팜 시장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뒤처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수직 상승하다시피 하고 있죠. 국가별 보시면은 네덜란드보다 미국이 더 우위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캐나다, 네, 그리고 일본이 4.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또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7천 헥타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아직도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하시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기회 시장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성공 사례들을 한번 보자면 샌프란시스코, 뭐 뉴저지, 뭐 뉴욕 등등의 이렇게 수직 농장들을 하나둘씩 대형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엽채류들과 이런 신선한 그런 채소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도권에 가까운 쪽에서 그 수많은 대도심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고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그런 큰 시장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뭐 네덜란드도 워낙에 대농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덴마크, 벨기에 스마트팜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농업으로서는 거의 강대국이라고 미국과 거의 견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지금 스마트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그래도 몇십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쥐사 같은 경우에도 쥐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 기업들도 뭐 1,000만 불 수출탑 수장하고 연매출 800억에서 영업이익이 51억. 2023년도에는 연매출이 이제 1,000억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수익적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피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 보시면 야채들 거의 이 피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첨단 온실 보시는 것처럼 식물 공장 257평, 첨단 온실 450평 등등 뭐 전처리 공장, 후처리 공장 다 갖추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현재 수익이 나면은 계속해서 네, 공장 증설을 하고 있을 정도 수준입니다. 연매출액이 470억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들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신장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 물론 그 순이익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상당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난다면 그것을 또다시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2017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엔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폐광이나 패터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농장들을 지금 현재 LE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직 농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엽채류 생산 라인 증설 연간 300톤 정도 가량입니다. 사실 이게 큰 수량은 아니지만 점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산업의 미래를 바라보고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액 103억 원이었던 것이 200억대로 뛰고 1년 만에 거의 뭐 2배씩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이곳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W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온실팜, 스마트팜 4,000평 준공 충남 부여에 지금 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로 굉장히 초거대 수익을 이루게 되면서 거기에 발생된 수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초대형으로 지금 스마트팜을 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K 스마트팜에서 중동이다 뭐다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연 매출액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기술이나 또 스마트팜에 관심이 너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점차 성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이 스마트팜 산업에 뛰어들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수직 농장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부분들이 열악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랬었지만 지금은 수익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대외 환경들로 인해서 대외 이슈들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네, 이런 설비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기후 위기라든가 질병 그리고 뭐 전쟁 여러 가지 이유로 먹거리가 인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스마트팜 해외나 국내에서도 이 성공 사례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지만 그래도 스마트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개인이 혼자서 시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개인들이 사실 지금 이 1세대부터 1.5세대, 2세대에 이르기까지 제가 많은 분들 뭐 수천만 명 정도 뭐 수백 명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1, 200만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이것을 네, 재산으로 인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자부담이 되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 뭐 1,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비용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8천에서 9천만 원이었고요. 1.5세대 넘어오면서 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갖추게 된다면 포트당 뭐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3만 원까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만 포트, 15,000수, 뭐 만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금액대 자체가 뭐 2억, 뭐 2억 5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렇게 기업처럼 대규모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 지원도 상당히 네,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규모의 경제가 일단은 규모가 일단 크지 않다면 대농이 안 된다면 이런 대량 판매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매처 확보, 고정적인 판매처 확보 거기에다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번째는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긴 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상회할 수 있는 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익이 아직은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인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금액을 측정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건비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보다는 오히려 네, 인원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한테 나가는 월급이 더 크더라.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하셨던 분들은 하시다가도 접고 이 산업에 대한 미래에는 확실하게 보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바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클러스터형이죠. 뭔가 개인이 혼자 하시기보다는 운영적인 부분들에선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문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요. 이렇게 대규모 공장 형태의 대규모를 지어서 각각 개별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 수확이나 재배, 뭐 제식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투자를 해놓고 좀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 내가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대규모 공장 형태의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이 안에 AI 기술과 IoT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연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런 스마트팜 산업의 기본적인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런 제어 장치까지도 마련을 시켜서 자동화를 안에다 넣었더니 이 안에서는 예전에는 2명, 3명 정도 필요했었던 부분들이 1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더라. 정말 대폭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감을 시킬 수가 있기도 하고요. 수직형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1세대 모델인데요.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4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단의 형태를 위로 10단, 12단으로 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롤링 베드 형태로 꾸려진다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고 베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채집과 수확 그리고 파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4단 3,000수 정도 그리고 2세대 넘어오면서 6단에 약 6,900수 정도에서 7,000수 정도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렇게 10단의 자동 무빙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 10,000수 정도 가량 진행이 될 수 있는 스마트팜 산업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고정형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많은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적인 부담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2.5세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과거에 있었던 1세대, 2세대는 조금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곳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들 보시면 뭐 프리라이스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로메인, 뭐 버터헤드 이런 것들은 이제 샐러드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상추, 우리나라 국내 상품 중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상추류, 뭐 적근대, 뭐 그리고 안에 요즘에 뭐 약용 작물로도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아이스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양배추도 가능하고 뭐 카이피라 상추를 대체할 수 있는 카이피라라든지 일단 뭐 그 레스토랑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탈리아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죠. 바질, 루꼴라, 뭐 이렇게 라디치오 이런 형태들이 생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 이외에도 사실 더 많은 생산품들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밥상에서 먹고 있는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제가 모아 본 것이고요. 예상할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들입니다. 대략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그 연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뭐 등락폭이 약간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또는 기후별로 조금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내 안에서 생산을 하는 것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폭이 약간의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그냥 표본 오차를 한 5% 정도 가량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높거나 뭐 비슷하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약 10,000수 정도 가량 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가장 그 밀도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형 상추 같은 기준에는 약 한 4주에 한 번씩 수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 13회 정도 가량.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에는 한 1억 5,600만 원 정도.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큰 이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인건비입니다. 이게 연이거든요. 연 단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월 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베네핏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양액비나 뭐 종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물류비에서 조금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전기세도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산업을 클러스터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5평짜리를 하든 10평짜리를 하든 20평짜리를 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적인 부분들을 계산해 보신다면 결코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베네핏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줄일 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량으로 완성이 된다면 이런 납품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오히려 생산자가 뭔가 찾아다니기보다는 대규모 농장 또는 대규모 이렇게 클러스터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형 유통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나로마트, 뭐 생협, 뭐 그리고 아시는 뭐 패스트푸드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이런 샐러드가 많이 필요하고 야채가 많이 필요한 업체들에서 역으로 오퍼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채소가 이 예상 그 생산 제품에 있어서 좀 눈여겨봤는데요. 미래 유망한 트렌드인 스마트팜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블루오션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